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부대표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앙송가,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름답다의 어원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알다라는 동사 어간에 음이 붙어서 아름에 답다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으로 안다, 알지자의 의미를 가졌고요. 다른 하나는 아름에 두 팔을 쫙 벌려 이렇게 껴안았을 때 둘레의 길이와 두 팔로 껴안을 수 있는 양의 뜻을 가졌습니다. 즉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와 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이문희 시인의 이처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문희. 푸른 잎을 반짝이며 손을 흔드는 이파리가 숲속의 바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 한낮 연분홍 작은 페랭이 꽃이 마을 언덕을 화사하게 채색했기 때문입니다. 잠 못 드는 밤 별들을 데리고 나온 달이 까만 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 속에 꽃을 피우고 향기로 가득 채우는 한 편의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름답습니다. 이문희 시인의 눈에는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시가 아름답습니다. 모든 만물에 아름답게 보이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품고 살기에 아름다움을 세상 밖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어들이 공감이 됩니다. 한 행이 제 마음입니다. 마지막 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내 마음속에 꽃을 피우고 향기로 가득 채우는 한 편의 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는 이렇게 좋은 시 덕분에 우리가 힐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문학가 이문희 시인은 한 편의 시로 세상을 참 아름답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동화를 쓰게 된 동기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번지게 만든 분입니다. 아침에 문학회 주간으로 하평회에서도 글을 쓰는 회원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분이고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글쓰기는 힐링이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 시는 시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쁜 꽃이 피어나고 또 고운 향기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근로자의 날이 먼저 있죠.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석가탄신일 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무심히 지나치면 별일이 아니고 별날이 아닌데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초록으로 물드는 그 하루하루가 특히 더 생생하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은 특별한 날들이 있어서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친정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해서 강원도로 1박
2박 3일 여행을 가고요. 또 시댁은 어제 어머님 기일이 있어서 형제들이 다 모였고 또 1박 2일로 형제들끼리 여행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아름답게 생각하면 아름답고 짜증나게 생각하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대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꽃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꽃으로 본 후에 타인을 꽃으로 본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겠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육하는 모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귀감이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밖에도 미소, 성실한 모습, 겸손함, 사랑, 사람의 몸, 그런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가 가정이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형제간에 다툴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참 보기 좋은 가정으로 보이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답니다.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형제 자매 간에, 동서 간에 어쩌면 저렇게 우애 있고 행복으로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살아갈까? 저런 집안은 정말 상을 받아야 돼. 널리 알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가까이 있는 다른 분을 통해서 보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틀어져서 금이가 있었고요. 재산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성장하는 조카들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가까이 사는 친형제 간에도 불화가 끊임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그런 예는 많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큰아버지, 구모, 이모, 삼촌 그런 갈등을 피부로 느낍니다. 명절 때만 왕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혈육 간의 그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엊그제가 옆집 아저씨 기일이었습니다. 한 70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곳 아파트로 와서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아주머니인데요. 저는 그 아저씨의 기일을 5월의 행사로 메모를 해놓고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소소하게 작게 챙겼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젠 10년이라고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동기간에도 어려운 일인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잊지 않을 테니까 그 초도 예배 음식은 안 주셔도 된다고 이렇게 둘이 즐거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문희 선생님의 시와 비슷한 느낌의 시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오인태.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숲이 눈부신 것은 파릇파릇 새잎이 눈뜨기 때문이지. 저렇게 언덕이 듬직한 것은 쑥쑥 새싹들이 키 크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은 갓 깨어난 올챙이 송사리들이 졸래졸래 물속에 놀고 있기 때문이지. 저렇게 농삿집 뜰하기 따뜻한 것은 갓 태어난 송아지 강아지들이 올망졸망 봄볕에 몸 부비고 있기 때문이지.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새잎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새싹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다시 5월이 찾아오고 이렇게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올챙이 같은, 송사리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송아지 같은, 강아지 같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지. 네, 다시 봄이 오고 5월이 찾아왔습니다. 눈부신 숲, 생기를 찾는 도랑물, 따뜻한 농삿집 뜨락.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있는 덕분입니다. 덕분이라는 말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당신이라는 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당신, 바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꽃으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움 결국 나답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다운 것은 개성적이며 또 보편성, 객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답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를 잘 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를 아무리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어보면은 다들 못 쓴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시를 잘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패러디를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원인 결과를 그 때문이 아니고 덕분으로 시를 만들어서 쓰면은 행복의 의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집단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시를 패러디해서 써봤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있기에, 당신이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의 말의 어원처럼 많이 알고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봉사로 행하고 또 많이 안고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오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문학가 이문희 시인의 시와 오인태 선생님의 시를 만나봤습니다. 아름답다는 말 자체에서 힐링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천득 선생님의 5월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